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풀 꺾여도 30도 중반,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는 더위 소식 준비했습니다. 폐버스를 집으로 리모델링하자는 아이디어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 의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 34.3도. 시민들은 새로운 한 주도 더위와 힘겨운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광민경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틀어도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시민들은 양산을 펴서 따가운 햇볕을 피해봅니다. 달궈진 바닥에선 이글이글 열기가 올라오고 지표면 근처 기온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4.3도. 40도에 육박했던 지난주만큼은 아니라지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내뿜는 복사열에 몸과 마음은 금세 더위에 지쳐갑니다. 금방 더워지고 땀이 나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울 대부분이 34도를 넘겼습니다. 정수리가 너무 뜨겁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부채할 만한 걸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동남아 같은 데 휴양지 갔을 때도 한 이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하향 발령된 지 사흘이 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무더위는 여전히 예년 한여름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이번 주 내내 최고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는 오늘 밤까지 사흘째 주춤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남부지방은 30도 훌쩍 넘는 폭염에 말라버린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호남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옥정호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커다란 풀밭이 생겼습니다. 산 주변을 가득 채웠던 물이 모두 말라 군데군데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물이 찼을 때는 다리로 건너야 했는데 지금은 걸어 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본래 물이 잠겨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바닥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섬진강댐의 평년 저수율은 43%. 한 달 넘게 이어진 가뭄에 현재 저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말라가는 저수지를 바라보는 농민들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가뭄도 심하고 폭염이 더 심해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옥정호는 전북 김제와 정읍 등 호남 평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수자원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저수율에 농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천수 저류로 용수 간선을 직접 공급하고 농업용수 전략을 위해서 지금 시군에 가두 방송으로. 오늘도 대부분 호남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의 기세가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설치한 생수 냉장고는 하루 3번씩 물을 채워 넣어도 금세 동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 한 병 줬으면 좋겠는데 딱 여기서 그냥 시원하고 좋아요.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하거나 해제됐지만 시원한 비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 날씨는 확 달라졌습니다. 확연히 선선해지면서 천연 에어컨 같다, 가을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현진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서객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여유를 만끽합니다. 파라솔 그늘 아래에도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오후에도 백사장 온도는 28도 아래에 머뭅니다. 긴 소매 래시가드를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날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니까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잘 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얇은 긴팔이 입고 싶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제가 여기저기 비가 왔잖아요. 많이 선선하고 낮아져서 놀기가 좋아요. 그 천연머리 에어컨 같지. 오늘 강원 속초의 낮 기온이 25.8도에 머물렀고
강릉도 26.7도를 기록했습니다. 태백은 22.9도, 대관령은 20도에 그쳐 가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주만 해도 30도를 웃돌던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전국을 뒤덮은 폭염특보도 이곳에선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습기가 많은 동풍이 가세하면서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 중반 이후 강한 바람과 함께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앞으로 올여름 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태풍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성난 극한 폭염은 다소 잠잠해졌는데 이 동쪽에서 오고 있는 태풍 차놈이 오히려 서쪽 지역엔 더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최근 극한 폭염이 다소 완화된 건 태풍이 한반도를 덮고 있던 이중열돔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 등이 주변 공기를 끌어당겨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 틈을 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불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기온과 습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 북서진 중인 제15호 태풍 차놈 때문입니다. 차놈은 내일 저녁 일본을 관통한 뒤 모레쯤 동해로 빠져나와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피까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며 동해안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비를 뿌리고 남은 건조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내륙 지방으로 유입되면 팬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약화된 뒤에도 일정 수준의 수증기를 가지고 접근할 경우 동해안 강수나 내륙의 불안정을 강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도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새로 발생한 16호 태풍 페이러우는 괌에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민심은 늘 민감하죠. AI 영상인데요. 뒤에 버스들이 줄줄이 쌓여 있죠. 여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에 풍자, 비판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본인 자녀라면 그런 곳에서 살라고 하겠냐며 분노했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층층이 아파트처럼 폐버스를 쌓아 만든 주택단지. 위층과 아래층 버스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보입니다.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이 보급된 미래를 가정한 AI 영상입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청년주택 현수막이 걸린 폐버스 주택에 입주한 젊은 부부집에 집들이를 하러 온 직장 동료들은 부럽다고 말합니다. 와, 벌써 성공해서 버스 주택 들어갔네? 부럽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보급하겠다는 여당 의원 아이디어를 풍자하는 이런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중에 약간 빈곤층 쪽에서 뭐 자동차에 산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을 버스 주택단지에 걸어놓거나 녹슨 버스를 개조한 부동산 이미지 위에 한남 더 휠, 반 포터자이 같은 폐버스 주택에 시가를 적어놓은 게시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나 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청년주택 설정까지 청년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목소리에 귀 기울인 아이디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네, 어이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20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버스 하우스를 언급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은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여당 의원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 국민의힘은 민주당사부터 옮기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닥치고 사과해야 돼요. 그게 왜 해프닝입니까? 잘못이지. 원내대표는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여당 의원조차 싸늘한 반응에 황희 민주당 의원이 버스하우스 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 글을 올린 뒤 삭제하고 아이디어 차원 해명 글을 올렸던 황 의원, 사흘 만에 끝내 사과한 겁니다. 당초 오늘 오후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지만 취소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거란 판단에 당 지도부도 만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는 건 청년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는 길대로라면 폐버스 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당에서는 논의한 뒤 최종안을 정하겠다는데 정부 홈페이지엔 벌써 5천 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일주일도 안 돼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부정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걸 두고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장려해오더니 왜 이제와 역차별이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도세, 이제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이제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여기는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 개탄스러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축소시키는 걸 두곤 실거주 은퇴자들에겐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시던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빨리 저도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려요. 자꾸만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입자인데 잠이 안 와요. 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에 떨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다.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지? 정부 여당은 반발 여론을 반영해 이달 말쯤까진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으로 피해만 준다 몰아붙였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 월세로 증가되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내 집에 살면 세금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요. 내 집 두고도 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걸까요? 우현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몸이 아픈 외할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기 위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가 부모 복양이나 취약,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거주 기간을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A씨는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려 나와 살았던 건데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다 보니 각종 세부담이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가족의 병간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시가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B씨.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지난해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B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지분을 가진 남편의 반대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 역시 세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거 싫거든요. 자기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손주 돌봄과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우에도 비거주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퇴직 후 손주를 키워야 해서 이사를 왔는데 양도세 세제 변화로 집을 팔고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보입니다. 자녀 중학교 문제로 같은 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학부모라며 징벌적 과세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2차 점검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영향 탓일까요? 서울과 20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43.3%,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43.3%였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서울은 36.8%로 주저앉았습니다. 20대 지지율은 4주 만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된 형국도 바뀌어 여당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낮게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등으로 서울, 보수,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30%대 지지율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여권 관계자는 30%대로 떨어지는 건 지지층까지 빠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추진한 것이란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한 내부 분열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7일 전대 결과 그리고 봉합 여부가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신천계 성향 유튜브에서 소개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한국군의회의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알고 보니 옆에 정청래 전 대표도 있었다며 반격도 시작이 됩니다. 어떤 논란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 이재명 대통령 사진 한 장을 띄우자 신천계 인사가 신천지를 언급합니다.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사진 하나 대통령도 있다고. 드러났으니까 할 말 없을 것 같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신천지의 관계를 부인하며 민주당 대표 당시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단체 의혹을 받은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의 사진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원본에는 정 전 대표도 함께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명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신천지 이 회장하고 정청래 사진은 딱 잘라내고 그것을 공개하느냐.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 차원의 고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방송한 박시영 TV는 한국군의회 임원의 SNS 사진을 있는 그대로 송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전 대표 사진을 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지은 지역위원장도 어떠한 사진 조작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서행에도 조심해야 할 굽이굽이 산길을 차들이 이렇게 내달립니다. 와인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단속을 피해 모두가 잠든 한밤중 시작되는 위험한 질주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노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격한 감정에 이유를 찍을 겁니다. 죽이고 싶잖아. 저기 오지 마라, 제발. 경찰이 집중 단속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밤새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차에 나와서 차에서 그냥 이렇게 주고 누워갖고 있으면 돼. 불을 줄 수도 있어. 단속이 끝나고 경찰이 떠납니다. 차량이 일제히 시동을 겁니다. 줄 맞춰서 올라가고 있어. 파란 차 한번 따라가 보시죠. 찍으려던 게 이겁니다.
와, 소리가. 어머. 너무 빨리 내려간다. 이른바 와인딩입니다. 굉음과 함께 굽이진 산길을 내달립니다. 저게 진짜 완전 이게 와인딩 하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완전 곡선 코스라서 여기가 하이라이트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엔 아예 물이 지어옵니다. 차들 엄청 내려온다. 선생님들! 제한 속도 30km 도로입니다. 단속 카메라도 표지판도 신경 안 쓰나 봅니다.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조만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성지로 불립니다. 구경꾼까지 오늘도 만석입니다. 여기가 코너라고 여기서 다 서서 와요. 달리 사람만 달리고 나머지 여기 와인 파는 거 구경하고 위험하죠. 솔직히 많이 위험한데 지금 딱 범인 느껴져요. 지난달에는 실제 사고도 났습니다. 다음 날 또 가봤습니다. 이번엔 누가 좀 같이 왔습니다. 완전 씨를 말리려 그런 마음으로 좀 나와요. 여기 오면 반드시 단속당한다. 앞으로 오지 마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요? 왜 급가속하고 경영을 내면서 그래? 다 들었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별것 때문에 쳤고 하잖아요. 별것도 아니라니. 잡아오면 되잖아요. 급가속으로 단속합니다. 또 옵니다. 중앙선 침범하셨고 급가속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바퀴에 지금 타는 냄새 엄청나요. 올라오는 길에 차들 다 이렇게 오길래 되는 줄 알아요.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 막 시끄럽다고 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건 반복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난폭운전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에겐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입니다. 터지는 소리가 빠바바바 소리가 나니까 스트레스는 엄청 나고 지나갔다 하면 이제 잠을 깨니까. 현장 카메라 노은수입니다. 네, 아파트 천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폭포수 마냥 쏟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면서 이 더위에 주민들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6층 안방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 주인은 금세라도 무너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을 지나는 소방 배관이 터져 물이 쏟아진 겁니다.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5분 사이에 그냥 전체 바닥이 다 발목이 잠길 정도로. 현관 앞엔 이렇게 젖은 침구가 쌓여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실 곳곳에 이렇게 젖은 옷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와 물이 쏟아지면서 흰 바지는 얼룩졌고 겨울 코트는 먼지투성이가 됐습니다. 쏟아진 물이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이 전력 설비로 스며들면서 승강기 운행도 멈춰버렸고 택배 상자들은 1층까지만 배달됐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폭포 내리듯이 쏟아져 내렸고 어쩔 수 없이 신발이랑 옷 다 젖어가면서 내려갔다. 21층 아파트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인천 앞바다에서 보트 전복 사고를 당한 낚시객 3명이 배를 붙잡고 버틴 끝에 1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비교적 따뜻했고 조난자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보트가 뒤집혀 있고 바닥 위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다른 남성들도 보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 끝에 찾아낸 20, 30대 남성들입니다. A씨 등 남성 3명은 전날 낚시를 위해 인천 왕산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7시 10분 남편과 통화를 한 A씨 아내가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 12분쯤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모터보트에 매달린 3명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무려 11시간 만입니다.
이들은 모두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생명을 지켜준 건 구명조끼와 비교적 높은 수온이었습니다.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당시 사고 해역의 수온은 25.8도였습니다. 구명조끼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바다에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이분들도 잘 착용해서 A씨 등은 파도가 높아져 선내로 물이 들어왔고 이내 보트가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주차된 오토바이와 담장까지 들이받곤 달아난 차량을 경찰이 멈춰 세웠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간이 마약 검사에서 무려 6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교차로 앞 검은색 SUV가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을 하자 경찰 순찰차가 급히 방향을 틀어 SUV 앞길을 막습니다. 다른 순찰차도 SUV 뒤쪽 길을 막고 도망치지 못하게 포위합니다. 경찰관들이 SUV 운전자를 내리게 하더니 약물 투약을 의심해 똑바로 걸어보게 합니다. 이 운전자는 길가에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와 담장을 잇따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민지가 신고를 해놓아요. 그거 보고 도망가 버리니까. 차량이 들이받은 담벼락에는 이렇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간이마약 검사 결과 남성은 수면마취제와 대마 등 총 6종류의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성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관련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백사장 가까이에선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겨도 될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바다 저 멀리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파도, 이한류 때문인데요. 해경이 직접 시연에 나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해상으로 떠내려가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이한류 해상으로 상당히 위험하니까 수영객 여러분은 해안가 바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0대 남성은 거꾸로 치는 파도, 이한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120m나 떠밀렸다 구조됐습니다. 이한류는 파도가 한쪽으로 모여 좁게 빠져나갈 때 생깁니다. 이한류는 얼마나 위험할까? 파도에 휩쓸린 해경대원이 순식간에 백사장에서 50m 떨어진 해상까지 밀려나갑니다. 수영에 능숙한데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대원을 구하려던 다른 대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또 안전줄에 의지해서 나올 만큼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빠지게 돼서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이한류는 이곳처럼 해안선이 단조롭고 해변이 넓은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파고에서 벗어나거나 가만히 몸을 띄운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전기가 끊긴다. 생각만으로도 괴로운데요. 한여름 정전의 주범, 까치와 까마귀였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저녁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떼. 전봇대와 전선 위에도 물이 지어 앉아 있습니다. 여름철 정전의 주요 원인이 조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여름철 순간 정전 총 348건 중 절반 가까이가 조류 접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새는 까치와 까마귀가 9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배전선로에 까치집을 짓거나 조류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펴거나 이렇게 하면 단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어제와 그제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까마귀의 전선 접촉으로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번식기가 끝나는 매년 6월부터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 전신주나 전선에 불안정하게 착지하다 감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고 있지만 전선 훼손을 막기 어렵다 보니 새로 인한 정전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고사작전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엔 합의를 안 하면 이란을 향해 군사폭격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돌연 로키 저강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등 이 군사작전 부담이 커지자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행동 대신 신중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9일 미 매체 인터뷰에서 이란의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며 마치 체스게임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군인들에게 줄 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미사일 부족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큰 군사작전 대신 경제 제재를 통한 이란 고사작전으로 급선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이란은 또 신임 국가안보수장에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파 모센 레자이를 임명했습니다. 이란이 강경파를 앞세워 협상 문턱을 높이면서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골프 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머리 위로 허락받지 않은 비행기 2대가 지나갔습니다. 즉시 F-16 전투기가 출격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로 유유히 날아가는 항공기.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건 미 공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골프장 인근에 임시 비행 제한을 걸어뒀는데 이걸 침범한 겁니다. You're entering a restricted airspace. Reverse course immediately to the north, or else you will be scrambled on.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는 이날 일반 항공기 2대를 비행 제한 구역 바깥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미 연방항공청에 등록된 민간 소유 항공기로 확인됐는데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한 이유는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가 방문한 곳은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으로 당시 리브 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트럼프는 직접 골프 카트를 몰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주변의 항공기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일에는 전용 헬기 마린1이 백악관에서 이륙할 때 인근 민간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고인데요.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고려인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러시아 여성부 1위라는 그 인물은 누군지 손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가 3주 넘게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설립해 억만장자 신화를 쓴 회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회사 물류시설 23곳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면서 직원 9명이 숨지고 창고 3분의 1과 우리 돈 약 8.3조 원 규모의 상품이 소실됐다고 전했습니다. Поэтому удары по нам – это удары по сотням миллионов людей в 10 стран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Никакой логики и здравого смысла, р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действиях террористов нет и не может быть. 타티아나 김의 재산은 우리 돈 약 11조 원으로 러시아 여성부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남편과는 지난해 2월 이혼했는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2년 전 발생한 양측의 총격전은 당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군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당한 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예산 드론들이 이 최첨단 방공망들을 뚫고 폭격에 성공하는가 하면 반면 이 드론들 병사가 땅에서 쏘는 소총을 맞고 맥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새까만 하늘에 연신 소총을 발사합니다. 집중 사격을 받은 물체는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곧이어 두 번째 물체를 향해서도 집중 사격이 이어지고 화망에 갇힌 물체는 얼마 못 가 또다시 폭발합니다. 이틀 전 우크라이나 드론이 소총 사격으로 격추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전투 중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으로 첨단 무기와 재래식 전투가 뒤섞인 최근 전쟁 양상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습의 규모를 키우면서 후반까지 노리는 전술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한참 떨어진 푸틴 대통령의 흑해 별장 인근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최첨단 방공 체계로 자랑하던 S-400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러시아 군수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는 과정에서 벨고로드에선 민간인 5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파고들어 드론 200대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드론 공습을 맞은 하르키우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선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꾸준히 파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파견되는 남녀 북한 노동자 영상이 새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가면 당국 감시도 받고 또 때로는 정부에 돈을 떼이기도 하지만 시급 $6, 높은 월급에 인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가슴에 북한 공산당 배지를 단 여성들. 장거리 비행이 고단했는지 모두 잠든 모습입니다. 다른 영상에선 목적지에 도착한 듯 기내에 줄지어 섰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로 이동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로 우크라이나 간부 출신 인사가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인사는 북한 노동자들은 의류공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시간당 $6, 우리 돈 약 8,500원을 받는다면서 채용 절차부터 일상생활까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임금 일부를 체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선 당국과 브로커 등에게 임금 일부를 떼주더라도 북한 내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한 달에 약 10배까지 더 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6월엔 수십 명의 북한 남성 노동자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줄 맞춰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색적이란 반응입니다. 한 러시아 농장 대표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근면을 보고 배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이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군 집결지와 무기고,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까지 타깃이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둑한 하늘에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자 건물 지붕이 무너지고 폭발 충격에 땅이 뒤흔들립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어제 예멘 남서부 항구 도시 모카에 주둔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공습한 겁니다. 공격 영상을 공개한 후티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기로 사우디 측 장비와 무기를 파괴했다며 사우디인 등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정부군 측은 이번 공격으로 군인 4명, 민간인 3명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민간인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같은 날 사우디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정유 공장에도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잔은 예멘 국경에서 약 60km 거리로 후티가 주요 표적으로 삼아온 곳입니다. 사우디는 정유 공장 화재가 모두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없다고 밝혔지만 모카항 피격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태풍 돌핀이 휩쓸고 간 중국 상하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시가 마비된 수준이었는데요. 거리에 보트가 등장하고 들이닥친 빗물에 수영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성시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센 물살. 강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각지에서 포착됩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시내 모습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어제 저녁 중국에 상륙하면서 오늘 아침 8시까지 하루 동안 최고 31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버스 안까지 물이 들어차 승객들이 발을 들고 있는가 하면 거리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물이 찬 실내에서 헤엄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생방송에도 악천후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暴雨天下的这个武康大楼，就是上海的这边，伞就是报废了。 상하이 기상관측소는 오늘 오전 폭우경보를 2급인 주황색으로 격상했고 진상구 등 일부 구에는 최고 수준인 적색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상하이의 공항 두 곳에서 결항된 항공편 수는 2,000편 이상,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온 한 여행객은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숙소 밖으로 나갔더니 비바람이 너무 거세 외출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팩셔플 차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이 있고요. 배달비가 평소에는 이제 뭐 공짜 아니면 중국 돈으로 뭐 1위안, 2위안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막 15위안 이렇게 하니까 포기했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내일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요즘 여자 야구가 인기인데요. 미국에선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7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남자 메이저리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명의 한국 선수가 당당히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정다은 특파원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뉴욕 카이츠의 김나경이 마운드에 오르고 보스턴 헌터스 김연아가 타석에 섭니다.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이 뜨겁습니다. 이곳 미국 일리노이주 로빈 로버츠 스타디움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72년 만에 부활한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경기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야구 에이스 김나경은 역사적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대회 첫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서 그리고 프로 무대에 개막전 투수로 올랐었는데 부담도 되고 앞으로 더 잘하고 싶고 후배들이 이 무대를 꿈꿀 수 있도록 더 잘하고 싶고 영광스럽고. 어릴 적 남자 리틀 야구단에서 실력을 키운 김나경은 제대로 뛸 팀이 없는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이 프로 무대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엔 김나경을 포함해 3명의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국가대표 트리오는 마침내 꿈의 무대에 섰습니다. 관중들 속에서 뭔가 응원을 받고 보면서 야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진짜 프로 선수의 환경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정말 꿈꾸던 일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조금 힘들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좀 많이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여자 프로야구는 올해 시범적으로 전국의 4개 팀이 팀당 15경기씩 짧게 시즌을 운영해 본 뒤 내년부터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as our league grows, so even next year, we're going to see even more international players. So I would think more Korean players will enter the league, you know. 2차 대전 당시 메이저리그의 중단 위기 속에 탄생했었던 여자 프로야구.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 속에 한국 선수들도 그 흐름에 당당히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어제 하늘을 바라보다 신기한 광경 목격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하늘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진 듯한 모습 때문인데요. 이 수평 구름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안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자루 그은 듯 선명한 경계가 보입니다. 아래쪽은 파란 하늘, 위쪽은 새하얀 구름.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그 경계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곳곳에서 포착된 전선 구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치 바다 같다,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착시가 일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수도권에 머물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경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경계를 따라 수증기가 모이면서 구름이 일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게 한쪽에는 습기가 많은 더 따뜻한 공기고 한쪽은 습기가 작은 찬 공기니까 거기에 마주치면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태풍 돌핀의 가장자리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주변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구름띠가 형성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햇무리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햇빛이 대기 상층의 얼음 결정의 빛이 꺾이면서 태양 주위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손을 잡았는데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나이 탓으로만 넘겨선 안 되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근감소증, 일상의 작은 변화로도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송채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넷, 다섯, 움직이지 말고 여섯, 천천히. 일곱. 하체 근력 운동을 배우러 복지관을 찾은 두 어르신. 평소 근력 운동을 한 덕에 악력이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뭐야 이렇게 많아. 와. 자, 반대쪽. 39였는데 여기서 운동한 게 참 효과가 많습니다. 맞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꼴로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인 경우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며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소나귀 힘, 즉 악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력 저하군의 85%가 근감소증을 겪을 정도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기준 악력이 남성은 28kg, 여성은 18kg 미만일 때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악력 측정기가 없을 때는 페트병 뚜껑을 따지 못하거나 젖은 수건의 물기를 제대로 짜지 못하는 등 일상의 변화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인 경우 유산소와 근력, 유연성을 함께 기르는 복합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50% 더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나이든 부모님을 만날 때 손을 잡아보며 소나귀 힘을 체크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이웃과 주차 시비로 얼굴 붉힐 일 없어질까요? 차량을 세워만 두면 알아서 주차해주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에 도입됩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빙글빙글 돌더니 빈 주차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차량 밑에서 두께 11cm의 납작한 로봇 2대가 빠져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2년 전 공개한 영상으로 이른바 주차 로봇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실증 사업에 처음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차량 간 간격을 좁힐 수 있고 2, 3중 주차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제한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옆 차량을 긁거나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걱정도 줄어듭니다. 굳이 이렇게 말다툼이나 내 문 누가 찍었네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다. 출차도 간편합니다. 월패드나 키오스크로 호출하면 로봇이 1분여 만에 차를 집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지하 주차장을 계속 도는 차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에 계속 돌게 되잖아요.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로봇의 등장으로 일상 속 주차 환경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폭염으로 달궈진 바닷물에 어민들이 애써 키운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 게 뻔해 달리 방법이 없다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안의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양식장 밖으로 어린 우럭들을 퍼냅니다. 바다에 풀어진 치어들은 금세 사방에 흩어집니다. 오늘 방류된 치어는 우럭과 가숭어 등 15만 마리. 양식장에서 3달가량 키운 것들입니다. 애써 키운 물고기를 보내야 하는 어민들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한 2, 3일 내로 절반 이상이 배사가 나기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키보는 심정은 어찌 가겠어요? 아침인데도 수온은 27도를 웃돕니다.
계속된 폭염에 우럭이 살 수 있는 한계인 27도를 넘어서자 집단 폐사를 지켜보느니 바다에 풀어주는 걸 선택한 겁니다. 양식장 밀집도를 줄여 남은 물고기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다 대부분 지역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상황. 수온을 낮춰주던 냉수대마저 사라져 수온이 더 오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국의 양식어류 폐사 규모는 이미 144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주말 사이 심한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폭염경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수도권과 서해안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은 최고 3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더위가 한풀 꺾였다 해도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입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예상 기온은 24도로 열대야 기준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4도 등 서쪽이 더 덥겠고요. 강릉은 27도로 낮에도 3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해안에 비가 길게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